김재인 변호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견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 27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님과 증인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뭐 육사 몇 기를 졸업해서 어떤 직위를 인간했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제적이 됐냐 이런 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고 증인을 굉장히 모욕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서 물어볼 수 있도록 소송 지휘해 주십시오. 지금 그 관련해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27항부터 56항까지, 그 다음에 75항부터 151항까지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계엄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인데 요증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증인 신문 사항으로 물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공소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걸 요증 사실과 물어서 관계된 부분만 네, 이렇게 재판부께 같은데, 괜히 뭐 그 예단을 심어주고 이런 게 소송 지원에 해당하죠. 그 지금 관계가 없는 거를 계속 묻는 것 자체는 이 사건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27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 이게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슨 문제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꿔서 물어볼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관련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계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아폰을 건네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관계 부분을 쭉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 당연히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게 비아폰을 준 이유가 결국은 그 계엄 전날에 이제 그 계엄 관련 통화를 하기 위해서 건네줬다는 게 공소 사실이기 때문에 다 공소 사실과 관련성 있는 질문입니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그 개인의 명예를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질문,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질문 같은 것들은 생각할 수 있도록 소송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종택 검사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27항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증인이 언제 군에서 전역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도 물론 표현을 제가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그 만약에 전역의 시기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 시기만 특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유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증인을 모욕을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 변호인들께서 하실 말씀 고려해서 그럼 적절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재판 예, 맞습니다. 예, 증인 선서. 잠깐만 증인 잠깐만 일어나세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예,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상원.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앉으시죠.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재판장님. 증인 신문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건으로 아까 재판장님께서 고지하신 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부득이 거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거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방식이 보통 두 개일 텐데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증언 안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특검 측에서는 전자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개별 신문을 다 하면서 그때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절차의 뭐 지연 같습니다. 그냥 증인 본인께서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예, 의견입니다. 예, 근데 진정 성립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인이 개별 질문을 듣고 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 질문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증언 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전혀 증언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예. 처음부터 다 증언 구할 생각입니다. 구승기 검사입니다. 증언 거부권도 무조건 본인이 증언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문 내용을 들어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법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렇게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본인의 하십니까? 재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들어야 아실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가 본인이 처음부터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은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한 것이고 증인한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재판장님께 저희는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기소에 이르게 됐는지는 질문을 듣고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견서로 질문이 제출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증인이 이미 본인이 지금 다른 사건을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100몇 개를 되는 걸 다 물어보면서 증인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그런 받고 부분에 있는 건 대해서는 없고요.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했다라는 걸 재판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지금 100몇 개를 거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님께서 많은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184문항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또,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재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이상 100몇 개에 대해서 다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184번이나 걸쳐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증언 거부를 일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뭐 근친자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항 또는 뭐 업무상 비밀 이런 일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증언 거부 사유를 증언자가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문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나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개개의 특검에서 질문에 조사를 대해서 받았고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판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증언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형사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질문으로 보인다면 그 부분은 증언 거부 사유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께서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증언을 하셔야 한다. 아니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니까 증언 거부로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이 그 증인 신문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특검 의견입니다. 전부 해당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증인의 피의 사건하고 지금 관계가 변호인께서는 아시지만 대부분에 포함이 증인께서는 되고 제가 지금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그 증인 않습니까? 내용을 한 번도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들어보시고 다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인의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증인의 변호인들이 자꾸 아니고요. 저렇게 변호인의 이 부분에 변론권 행사를 대해서는 방해하기 증인께서 때문에 증언 내용을 들어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증언의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심이 마땅하다는 증인 부분을 지금 특정을 다른 합니다. 사건을 피해자로 입건이 돼서 재판 중입니다.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그 증인이 그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소추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인의 권리지 이거를 뭐 그 특검에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형사소추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184항 되는 문항을 일일이 그렇게 다 언급하면서 증언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소송지휘는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검사가 재판장님 앞으로 184개 중에서요. 그 증인이 본인이 지금 피의 사건을 입건되었거나 소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라고 지휘하시고 이거는 소송지휘를 지금 검사가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 발언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고요.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 어떻게 하시는지는 재판장님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검사가 184개나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무조건 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판장님께서 일일이 출연하셔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휘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지휘를 검사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재판 당사자이고 이제 19일 같이 그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된다는 점 재차 말씀드리고 본인이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200개 가까이 되는 거를 지금 중간에 뭐 추가로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관련해서 일일이 다 지원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소송 지원 차원에서도 소송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고영일 변호사님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이 증거들이 추가 증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된 이 증거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사실상 뭐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 피의자 신문부터 모든 이 내용이 내란 쪽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증인한테는 이것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그 사건에서 추가로 그 처벌과 관련돼서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로서 증언 거부하는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일단은 변호인들께서는 신문 사항을 받아보셔서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 좀 객관적인 전역 사유에 대해서 표현법에 대해서 모욕적이다라고 좀 편향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듯이 이 증인 신문 사항을 보시고 뭐 증인께서 관련된 형사 사건과 모두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일괄 증언 거부가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증인께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증언 거부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신 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증인의 증언 거부권까지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항을 들어봐야지 이게 뭐 본인과 관련된 사건과 증언 거부 사유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변호인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특검 측에서는 어차피 재판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 사항을 한번 보시고 뭐 재판장님께서 이 신문 사항이 뭐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첨언하자면 이게 오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판장님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들께서는 검사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지양되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재판부에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지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직접 검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부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 거부 사유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증인도 들어보고 재판장님께서 들어보고 또한 이제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의 질문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이제 그것도 이제 재판장님께서 조금 좀 의문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제 재판부께서 저희가 증인 신문 사항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걸 또 판단하셔서 지휘하신다면 저희가 그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진정성립부터 해서 전부 다 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제시한 내용들이 내란 실행 피의 사건입니다. 내란 실행 피의 사건에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물어보나 마나 이 진정성립을 위에서 제시하는 자료들 기재된 자체로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소추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대로 뭐 제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진 증거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한 것 중에 노사원 장군님 피의자 주소 검찰 8회 주소 8회 주소 외에는 전부 다 내란 관련 내란죄 내란 실행 피의 사건에 관해서 조사한 부분이고 8회 주소 자체도 안보품과 관련된 부분 일부 정도 나오는 거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내란 실행 피의 사건이라고 본인들이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나와 있는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와 관계된 부분 뭐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